여러분들 이제 기본서는요, 그 92페이지의 네모 3번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 우리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이제 분할입니다. 자, 분할은 이제 다른 건 여러분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신경 쓰실 거 없고, 이 분할 파트는 우리 앞에서 우리 지적 측량이란다. 그 토지 표시 파트 있죠. 앞에서 토지 표시 파트 중에서 왜 경계 있잖아요. 경계. 그래서 왜 건축물을 걸리게 원칙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는데, 기억나세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4가지 있었다, 그죠? 법공도도, 그죠? 네,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할과 섞어서 이제 토지 표시 파트에 있는 그 내용과 섞어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분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아까 제가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팩트니까. 토지 이동이란 건 토지 표시, 팩트니까 신청 의무가 있는데, 요 분할, 얘는 특이해요. 그래서 분할은 원칙은요, 얘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즉, 임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임의적이다. 즉,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매매, 소유권 이전, 즉 팔고 싶다 이 말이죠. 100제곱미터만. 파시고 싶으시면 분할하시는 거고요. 팔기 싫으면 분할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은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다. 즉 임의적이다라는, 임의적.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우리 분할도 예외적으로, 즉 의무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아까 기간은 다 60일입니다. 등록 말수만 90일이고요.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는 게 있다는. 의무적으로요. 이제 그 부분만 좀 분할을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어떤 경우에 의무적으로 분할을 해야 되느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이제 용도가 다르게 될 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됐을 때, 그럼 그때는 의무적으로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그냥 신청할 수 있다는데,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내가 팔고 싶으면 분할하는 거고, 팔기 싫으면 분할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앞에 지목 파트에서 배웠어요. 자, X라는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얘가 지목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처럼 보이십니까? 집처럼, 최대한 나름 지금 집처럼 보이게 그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세요? 네. 자,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과수원이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설정하셔야 돼요? 대로요. 그럼 이거 지목대로 설정하려면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거든. 일필일목 원칙. 그럼 얘 대로 설정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한 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모르시는 분은 옆에다가 과수원의 집 지은 때라고 하나 적어두세요. 과수원의 집 지은 때. 그래서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한 필지 중에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할 때, 이때는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원래 분할은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분할은 더 하실 거 없어요. 바로 합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합병. 자, 분할과 합병은 항상 거의 세트로 움직여요. 합병. 자, 합병도 원칙은 신청할 수 있답니다. 즉 임의적이다 이 말이죠. 합병도 신청은 임의적이다.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왜 두 필지, 세 필지 상에도 여러분 집 지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건축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 같은 경우도 두 필지 시상에 그냥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요. 토지 합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합병하는 거고,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병도 원칙은 분할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병도 신청할 수 있다니까 원칙은 임의적이다.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의무적으로요. 즉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병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도 마찬가지로요.
자, 먼저 첫 번째가요. 우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여러분, 토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계세요? 아니면 공동으로 하세요? 공동이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 거기에 있는 토지는 필연적으로 공유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그죠? 공동주택이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의 이익, 즉 공익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네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때는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 이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합병도 원칙은 임의적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주택법상 공동주택 여러 사람의 공익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도로, 제방, 하천, 국어 등입니다. 예시니까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얘들 지금 보면 뭐예요? 제가 지금 도로, 제방, 하천, 국어 등이라고 적었는데, 지금 자, 이 지목 4가지 여러분 뭐랑 관련이죠? 지금 지목이다, 그죠? 지목인 건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지목이에요. 뭐랑 관련이 있죠? 공익과 관련 있는 지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 법의 취지는 공익과 관련했으니까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 말이죠. 원래 합병은 소유자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이렇게 공익과 관련이 있으면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니다. 하나 틀렸네요. 합병은 그 합병의 요건도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 합병 요건입니다. 예, 칸이 지금 밑에 좁아서 여기다 적어요. 예. 자,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야 당연히 토지를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필지 성립 요건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소, 등, 축, 지. 네. 더 자세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소유자 동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등은요, 등기 여부 동일. 둘 다 등기되어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등기 안 되어 있든지, 그래야 한 필지 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축은요, 축척 동일. 축척이 다르면 도면을 작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축척이 당연히 동일해야 한 필지 될 수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지는 지번 부여 지역 동일.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즉 하나는 저기 뭐 남구에 있고 하나는 저기 뭐 중구에 있어요.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면 한 필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목 동일. 아까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지목이 서로 다르면 역시 한 필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셔야 돼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여기다가 엔드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적는 이유 아시겠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엔드 뭐까지 충족을 하셔야 되느냐? 권리관계 요건까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한 필지 성립 요건은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권리관계 요건까지 충족이 되어야, 그래야 한 필지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법에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권리관계 요건은 나중에 등기법에 가시면
이제 등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등기법에 가시면 그때 자세하게 좀 배우실 겁니다. 일단은 법규정만 한번 보고 갑니다. 나중에 등기법에 가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지 배우실 거예요. 자,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소유권 등기, 그러니까 법규정이요. 소유권 등기. 그 다음 용의권 설정 등기. 용의권 설정 등기. 용의권 먼저 아시죠? 지상권 설정, 뭐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까지. 예. 그래서 제가 용의물권이라고 하지 않고 임차권 때문에 용의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용의권 설정 등기.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그 다음 마지막이요. 동일한 신탁 등기. 자, 중요해요. 자, 요 네 가지 이외에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합병하려는 대상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고,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토지를 합병하신다면요. 토지를 합병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충족이 되셔야 돼요? 한필지 성립 요건 충족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합병하고자 하는 각각 그 토지들 있죠? 등기부 열람해 보셔야 돼요. 토지 합병하기 위해서는 각각 등기부 열람해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열람해 보고 그 합병하려는 토지 등기부에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등기부를 열람을 해봤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어떤 합병하려는, 예를 들어 X토지, Y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X토지 등기부에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자,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네 가지 이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 있으면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 등기가 있더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매 특약 등기가 있더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등기부 보시고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합병 못 한다고요.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게 뭐냐면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가 지금 이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X토지도 가지고 있고 Y토지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 가서 돈 1억 원 빌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X토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가, 야, 이 X토지만 가지고는 담보가 부족해서 안 되겠어. 네가 가지고 있는 Y토지도 저당권을 설정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X토지, Y토지,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저당을 설정합니다. 그걸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공동저당.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면 공동저당이에요? 2개 이상이면요. 2개 이상이면 공동저당이에요. 그래서 공동저당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자, 최초에 한꺼번에, 처음에 설정할 때 최초에 한꺼번에 설정하는 바람에 나중에 등기법 가시면 배우십니다. 신청서도 하나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해요. 최초에 한꺼번에 은행에서 야, 그냥 X토지, Y토지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저당 설정해줘 라고 해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합니다. 그러면 X토지 등기부에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Y토지 등기부에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데, 일괄 신청하는 바람에 각각 등기부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번호까지도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뭐라고 해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뭐까지 같다고요? 접수번호까지 같다고요. 접수번호. 그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창설 처음 할 때 이 말이죠. 최초에 할 때 한꺼번에 공동저당을 하는 바람에 접수번호까지 똑같다. 그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합병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 잘 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가령 X토지 등기부에 보니까 X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Y토지 등기부에도 역시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접수번호가 서로 달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 네 가지 외에 다른 등기가 존재하면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한다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등기법에 가서 이제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외워주시자고요. 소용창신, 소유권 등기, 용의권 설정 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동일한 신탁 등기. 그러니까 X토지, Y토지 둘 다 동일한 신탁이 돼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소용창신 요 네 가지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최고 난도의 문제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X토지에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요. Y토지에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한꺼번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그 가압류 등기의 접수번호마저도 각각 똑같아요. X토지, Y토지. 접수번호마저도 똑같다.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속으시면 안 돼요. 똑같아도 안 돼. 저당권 설정 등기의 접수번호가 똑같을 때만 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존재하는 순간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소하지 않은 상태는 절대 합병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외에 다른 등기가 존재하면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번호가 똑같을 때 그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합병할 수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합병 못한다는 거.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입니다. 교재는 96페이지죠. 자, 지목 변경. 그게 이제 교재 보시면 우리 지목 변경도 여러분 97페이지 그 윗부분에 양가로 이번에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 지목 변경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대상 토지의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그 앞에다가 이제 적어두세요. 원칙이라고. 원칙. 제가 전에 기본 과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형질 변경 공사가 끝이 나고 지목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목 변경부터 하고 그 토지에 형질 변경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목 변경은요, 그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 준공된 후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동그라미 1번에 우리 국회법에 따른 그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후에 공사 끝나고 여러분 허가 받아서 공사하고 공사 끝나고 나중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그게 동그라미 3번 걔가 예외예요. 예외다. 즉 공사 준공되기 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요? 토지개발사업.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토지개발사업. 이 토지개발사업의 대표적 예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이때는 특례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언제 지목 변경 하셔야 된다고요? 공사가 준공된 후에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건데 우리 토지개발 사업은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이라도 합병을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 자, 지금 이 네모친 부분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다가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요. 이 도시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아파트 짓는데요. 자, 아파트를 지으면 여러분 지목이 뭐가 되죠? 되다, 그죠? 예, 지목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수많은 필지들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수많은 막 필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요. 어떤 건 답이고 어떤 건 과수원이고.
현재는 막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원래는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지목 변경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아파트 지을 자리야. 그럼 나중에 지목이 대가 돼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되면 사업이 편리하다, 그죠? 네. 사업할 때 이미 사업 시작할 때 한 필지가 되면 어차피 아파트 지을 자리니까 한 필지가 되면 편리하잖아요. 서류 작업부터 해서 얼마나 편리할까요? 나중에 어차피 아파트 지을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토지를 그러면 한 필지가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어. 아파트 지을 자리니까. 그러면 합병하셔야 된다, 그죠? 한 필지 되려면 합병하셔야 돼요. 자, 지목이 어떤 건 전이고 답이고 과수원, 지목이 다 달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지목 다르면 합병 못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합병 신청하면서 공사 준공 전이라도 지목 변경 신청까지 같이 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법 규정의 의미 취지하시겠죠? 네. 원래는 공사가 준공된 후에 지목 변경 하셔야 돼요. 공사 다 끝나고 지목 변경 신청하셔야 되는데 우리 토지개발사업 특례다 이 말이죠. 공사 준공 전이라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병하면서 한 필지가 되면 사업이 원활하거든요. 어차피 아파트 지을 자리니까. 그래서 합병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1번이 원칙, 그게 3번이 예외다라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 지목 변경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지목 변경 신청하시는 게 원칙이다, 그죠? 네. 예, 따라서 지목 변경 신청하실 때는 뭘 첨부하셔야 될까요? 우리 첨부 서류 뭘 첨부하셔야 되느냐? 예, 공사가 네, 완공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셔야 된다. 원래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하러 가실 때는요,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거니까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준공검사 확인증, 그거 들고 첨부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요. 지목 변경 신청하실 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래는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는요, 97페이지에 그 양가로 3번에 신청에 반가로 2번에 첨부 서류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요. 자,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첨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먼저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전답 과수원.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봐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올해도 여러분 우리 지금 왜 대파 가격이 지금 폭등을 했죠. 아마 분명히 이제 올해 대파 엄청 심으실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어차피 가격이라는 게요, 사실 이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꾸준하게 그냥 하나만 밀고 가셔야, 그래야 품종 개량도 하고,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노하우도 쌓이면서 이제 품종 개량도 하고 뭔가 전문화를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이 파 심었다가 또 파가 또 가격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거 뽑고 또 이제 복숭아가 가격이 좋대. 그럼 또 복숭아 나무 심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감이 또 좋대. 그러면 또 그거 뽑고 또 감나무 심을 거예요. 자, 여러분 파농사 하면 지목이 뭐죠? 전이다, 그죠? 파농사 하면 지목이 전이다,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안 좋아. 지금 이제 또 이 시세가 별로 안 좋아요. 뽑고 복숭아 나무 심었어요. 지목이 뭐예요? 과수원이에요. 특별한 형질 변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의 취지 아시겠죠? 전답 과수원 상호간에는 농지법상의 농지거든요. 이 농지 상호간에는 특별한 형질 변경 없으니까 별도로 그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왜 공사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첨부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뭐 보존산지 전용 허가든 농지 전용 허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자, 개발행위 허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는 첨부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법의 논리는요, 지금 이 법 논리는 모든 법에서 다 나와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법 논리를 법리라고 하거든요. 이 법리가 뭐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모든 법에서 다 나옵니다. 자, 제가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가령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럼 살인죄다, 그죠? 살인죄잖아요. 예. 그럼 칼을 찌르는 바람에 옷도 찢어졌을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칼 찌르면서 야, 잠깐 옷 벗어봐. 내가 이렇게 찌르기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옷도 찢어졌어요. 그럼 손괴죄거든요. 이 경우에 그냥 살인죄로 그냥 처벌하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별도로 손괴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등기법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마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요. 이제 이미 공인중개사,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좀 배우실 건데, 부동산 매매하시면 거래신고 하셔야 된다, 그죠? 관청에 가가지고, 예. 그죠? 여기 울산 남구청에 가서 거래신고 하셔야 돼. 그럼 거래신고 필증 받았다, 그죠? 신고하시고 거래신고 필증 받았잖아요. 그럼 관할관청에 가서. 원래 매매 계약하시고 나면 계약서에 또 관청에 가서 검인 받으셔야 돼. 도장 받으셔야 돼. 계약서 들고 가서 도장 받으셔야 돼요. 원래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래신고 필증 받아서 이미 앞에서 더 중요한 걸 했어. 검인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략.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뭔가 앞에서 더 중요한 걸 했으면, 이걸 우리가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더 중요한 걸 했으면 가벼운 건 생략.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앞에서 농지 전용 허가, 보존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이미 앞에서 더 중요한 걸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가벼운 건 생략. 이미 앞에서 서류 다 들어갔으니까.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증명하는 서류, 공사가 준공됐으면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걸 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럼 교재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요 부분 97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고, 노트에는 그 1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즉 이미 앞에서 더 중요한 걸 했으니까 이 말이에요. 이 경우나 아니면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원래 이 서류가 뭐 말하는 거예요?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못 외워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 우리 농지법상의 농지니까 이 농지 상호간에는 특별한 형질 변경 공사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신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당연히 첨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앞에서 이미 더 중요한 걸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별도로 서류 첨부하실 필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다른 여러분 토지 이동 있으면 다 지적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 좀 신경 쓰자고요. 분할은 측량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눈으로 딱 보면 여기까지 하면 200제곱미터, 여기까지 하면 100제곱미터, 눈으로만 딱 보면 그거 아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요.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그 초능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할하려면 당연히 측량합니다. 근데 반대로 합병의 경우에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중요하다, 그죠? 합병은 중간에 있는 경계는 그냥 말소 지우기만 하시면 돼. 측량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우기만 하시면 되고, 그냥 면적은 합산 더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합병은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목 변경, 말 그대로 지목만 바꾸는 겁니다. 지목만 바꾸는 겁니다.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지목만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 합병과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등록 말소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98페이지네요. 자, 일단 등록 말소는 우리
앞에서 보신 지금 토지 이동 사유, 앞에서 보신 이 토지 이동 사유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것들이랑 차이점이. 자, 일단 차이점만 잘 보시면 되니까.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이 사전 통지 절차가 있다라는 거. 사전 통지 절차가 있다는 거. 다른 토지 이동은 사전 통지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등록 말소만 사전 통지 절차가 있다는 건데, 그럼 누가 누구에게 통지를 해주느냐? 누가?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요? 토지 소유자에게. 자, 이제 법에서 왜 이런 사전 통지 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바닷가에 지금 토지를 가지고 계세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데,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등록말소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팩트니까 등록말소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러 가실 분 계세요?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닷가에 지금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가 바다가 됐어. 그럼 알아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나 그냥 알아서 등록 말소 신청하러 갈래, 지적소관청에 갈래 하실 분 계시냐고요? 안 계세요. 전부 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언젠가 이제 물이 빠져나갈 거야 하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등록 말소 신청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됐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자, 이제 포기하시고 저한테 등록 말소 신청하세요라고 사전 통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토지 동에는 없는 절차다. 자, 그다음 신청 기간입니다. 이게 또 특이하다. 아까 다른 토지동은 신청기간, 아까 신청 의무가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기간은 전부 다 며칠이라고 했죠? 60일입니다. 60일. 6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 토지동은. 그런데 얘만 예외, 즉 등록 말소. 얘만 며칠? 90일.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내고 싶을 거예요. 90일. 30일간 슬퍼할 시간을 더 줘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신청한다라는 거. 아니, 법은 뭐 규정만 두고 있고 그 이유는 설명 안 하니까 다른 건 다 그냥 60일 하면서 규정 두고 있는데 얘만 90일 이렇게 규정만 두고 있고 이유는 설명 안 해요. 근데 뭐 그 법 규정의 의미 취지는 뭐 당연히 뭐 슬퍼할 시간을 더 준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는 않지만요. 수수료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한다, 뭐 등록 전환을 신청을 한다, 분할을 신청한다, 뭐 합병을 신청을 한다. 그럼 신청하게 되면 지적소관청 고생해요, 안 해요? 네. 하죠. 네. 지적공부 정리하고 하려면 고생하잖아요. 네. 당연히 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물론 수수료 파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당연히 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근데 등록 말소 수수료도 면제해 줍니다. 슬프니까. 아니, 무슨 슬픈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90일이다. 특이하다, 그죠? 그 다음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정리결과 통지인데 물론 이제 좀 이따 또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배우시겠지만 우리 앞에서 지적 직권주의 하면서 이미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 정리 절차. 자,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칠판에 쓰면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합니다. 뭔가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해요.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그럼 우리 지적소관청은 실질적 심사를 합니다. 팩트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이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라면 이제 지적공부 정리합니다. 다만 지적공부 정리하기 전에 항상 미리 근거서류 작성합니다. 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도 바뀌어야 되죠. 이제 지적공부 바뀌었어요. 토지 표시 바뀌면 지적공부부터 먼저 바뀝니다. 뭐도 바뀌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을까요? 등기부.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자, 그럼 등기까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이제 등기부도 다 바꿔줬습니다 라고 완료 통지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소관청은 정리 결과를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등기를 유하는 경우에는 며칠? 15일.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정리 결과 통지합니다. 누구의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요? 토지 소유자에게요. 자, 정리 결과를 역시 통지를 하는데요. 우리 등록말소도 정리 결과 통지를 하는데 당연히 소유자에게는 통지해 줍니다.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건 당연해요. 근데 거기다가 밑이에요. 또는 아니에요. 및 누구에게도 통지를 하느냐?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합니다. 둘 다에게 통지한다는 거. 자, 그럼 왜 법에서 이 등록말소는 특히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하도록 하느냐? 이제 더 이상 바다가 되면 더 이상 지적소관청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할이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의미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결과 통지해 주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이제 더 이상 지적소관청의 관할이 아니니까 관할이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의미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청 하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해양수산부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통지해 준다는 거.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밑이에요, 또는이에요? 밑이에요. 이걸 또 또는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공유수면관리청을 시도지사로 바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공유수면관리청을 뭐 시도지사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 이걸 또 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 이 밑을 또 또는으로 바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둘 다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은 뭐 컨디션 보고 왠지 오늘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싶냐면 소유자에게 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둘 다에게 통지한다는. 자, 그 다음 자, 회복 등록이 있는데요. 이게 또 좀 특이합니다. 일단 등록 말소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 등록 말소는 당연히 여러분 신청 원칙이죠. 그래서 신청한다 그죠? 며칠 이내?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 신청한다 그죠? 90일 이내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이 사전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합니다. 자, 그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은 직권주의거든요. 그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이 발동된다. 그래서 아까 그냥 신청 의무를 단순히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고요. 제재 부과 안 한다고. 직권주의니까. 거짓으로 신청한 거는 그건 범죄거든. 위기에 의한 공무방해죄. 거짓으로 신청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참 일에 잘 나가시던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의 막 MC도 보고 큰 일에 아주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에 MC까지 모시고 하시던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한 방에 훅 가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왜 우리 연예인분들 운전면허증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에서 했거든요. 운전면허, 여러분들 지금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지금 해보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지금은 예전에는 경찰에서 관리했거든요. 경찰 소관이었어요, 운전면허가.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경찰하고 짜고 뭐 운전면허증을 이 운전면허 시험도 안 보고 면허증을 발급받았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대거 그때 연예인들 상당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미스 코리아. 요즘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요. 이제 잘 안 되시더라고요. 어쨌든 안타깝던데. 위기에 의한 공무방해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짓으로 신청하면 그때는 제재 부과해요.
다만 단순히 신청 의무를 해태한 때는 제재 부과하지 않는다. 왜? 직권주의니까. 그래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이 발동된다. 맞아요. 자, 그런데 회복 등록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바다가 다시 또 토지가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토지가 바다가 됐다가 그 바다가 됐던 게 다시 또 토지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된 것을 아마 여러분 민법이나 개론에서 들어보실 거예요. 포락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포락지에서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되면 이제 토지는 없어졌다, 그죠? 바다는 더 이상 이제 토지 아니거든요. 토지가 소멸했어. 그럼 거기에 있는 권리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소멸합니다. 우리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소멸하면 당연히 물건, 거기 있는 물건은 소유권을 포함해서 물건들은 다 같이 소멸합니다. 당연하다, 그죠? 네, 소멸했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또 토지가 됐어. 그러면 그 물건, 소유권은 반드시 같이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자, 따라서 이번에는 지금 회복 등록이에요. 이제 다시 또 토지가 됐어. 그럼 소유권도 같이 살아나요?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원래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럼 소유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신청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오로지 뭐만 가능하냐? 직권에 의한 회복 등록만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이 또 특이해요. 원래 직권주의라는 게 항상 신청이 원칙이고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되는데, 회복 등록은 오로지 직권에 의한 회복 등록만 가능합니다. 왜 신청이 안 되는 줄 아시겠죠? 소유권이 반드시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 이때 직권으로 회복되면 국유지가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국유지가 될 수 있죠. 예. 원칙적으로 국유지가 되는 거죠. 자, 등록 말소까지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자, 교재 축적 변경 100페이지, 기본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고 그 노트는 13페이지네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노트의 활용을 뭘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제가 이제 이번 과정은 일단 기본서로 해요. 과정은 기본서 가지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서는 우리 지금 요 4월까지만 보시면 이제 이 기본서 가지고 더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과정은 기본서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럼 대충 여러분 기본서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적지 마시고, 어차피 노트에 다 있으니까 자세하게 적지 마시고 그냥 뭐 이 간단하게 뭐 이 가필할 것만 해두시고 복습 겸해서 그 노트를 꼭 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축적 변경인데, 일단 축적 변경의 의의입니다. 뭘 축적 변경이라고 하냐면,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그걸 축척 변경이라 합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는 소축척이지만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개발은 된 토지예요. 만약 아예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즉 미개발 토지면 그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지적도에, 상대적으로는 소축척이지만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은 된 토지, 어느 정도는 일반적 개발. 그럼 이걸 다시 대축적으로 바꾼다. 즉 체계적 개발을 의미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축척 얼마를 써요? 1200분의 1.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미개발에서 일반적 개발, 그게 등록 전환이에요. 예. 이제 일반적 개발을 다시 체계적 개발. 그럼 체계적 개발은 가장 큰 대축적 500분의 1. 500분의 1.
자, 그럼 500분의 1의 축척으로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럼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이제 등록, 비치하는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축척 변경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하니까 당연히 측량해야 돼요.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측량합니다. 그럼 이렇게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 비치하는 지적 공부가 있어요. 체계적 개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기억하십니까? 네, 체계적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하니까 각각의 경계점을 수치까지 X좌표, Y좌표 수치까지 나타내요. 그래서 등록을 시킵니다.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래서 체계적 개발하면 여러분 지적 공부 떠올리셔야 돼요.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축적 변경 실시하게 되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을 시킵니다. 이제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하니까요. 좌표까지 나타낸다 이 말이죠.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 축적 변경의 대상 토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축적 변경을 실시하느냐. 먼저 첫 번째가요. 자, 잦은 토지동이 있는 경우에. 잦은 토지동, 즉 토지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토지 이동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요. 이 토지 이동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개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토지 이동이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토지 표시가 바뀔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말 자체가 개발행위예요. 그럼 개발이 잦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항상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법규정에 나온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잦은 토지동, 이 빈번하게 개발행위가 일어난다.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체계적 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1200분의 1로도 안 돼 이 말이지. 아주 빈번하게 개발하니까 이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1200분의 1로도 안 돼. 이제 가장 큰 500분의 1로. 그 다음 두 번째가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자, 무슨 이야기냐?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 있어요. 근데 어떤 토지는 지금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이 작성돼서 등록이 돼 있고요. 또 어떤 토지는 6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이 작성돼서 등록이 돼 있고요. 또 어떤 토지는 1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이 작성이 되어서 등록이 돼 있어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축척이 서로 다 달라. 통일성이 결여가 된다 그죠? 아까 이 법리는요. 그래서 그 법논리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통일성. 통일성이 결여가 되면 전체적인 형상을 이 도면을 연결 이어붙여서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축척을 통일성 때문에 하나의 축척으로 바꿔줘요. 그럼 자, 제가 아까 물어볼게요. 하나는 500분의 1, 하나는 600분의 1, 하나는 1000분의 1. 그럼 축척 뭐로 바꿔줘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물어보냐면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축척 변경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퇴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500분의 1로 등록이 돼 있고 하나는 600분의 1로 등록이 돼 있고 하나는 1000분의 1로 등록이 돼 있어. 그럼 통일성 때문에 하나의 이 지금 축척을 바꿔준다 이 말이죠. 그럼 뭐로 바꿔주셔야 될까요? 500분의 1.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500분의 1이 중간 값이면 600분의 1이라고 500분의 1이 600분의 1로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그래서 가장 큰 대축척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죠. 통일성 때문에.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에요. 통일성 때문에 가장 큰 대축척으로 바꿔준다면. 그 다음 3번 기타 그 밖에. 기타 이 말이죠. 기타 그 밖에 지적공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우리 축척 변경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절차 요건입니다.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외우니까요. 자, 지금 축척을 변경하니까 당연히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합니다.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이제 측량하신다 그죠? 그래서 측량을 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이 도면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합니다. 이 도면 가지고요. 자, 면적은요, 필연적으로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작성한 그 도면 가지고 측정한 면적과 500분의 1의 축척으로 작성한 이 도면 얘 가지고 측정한 면적은 필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요. 여러분 왜 순금도 100% 순금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반드시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면적과 경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는 그 토지 가만히, 여러분들 이제 축척 변경 이제 가령 어떤 이제 조금 시골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지금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축척 변경 실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이런 우리 학원 건물 있는 이런 데는 전부 다 500분의 1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점 자표등록부까지 다 등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발된 데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조금 시골에 가면 이제 어느 정도는 개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축척 변경 실시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축척 변경 실시하는 바람에 내 토지의 면적이 뭐 몇 제곱미터가 되든 간에 늘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심각한 이해관계 발생한다 그죠? 그렇잖아요. 아직은 늘지 줄지 몰라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면적과 경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축척 변경을 실시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면적과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는.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우리 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게 되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심각한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 부동산 소유자한테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떠러 갑니까? 동의 몇 분의 몇? 재건축, 여러분 재건축 하려면 동의 몇 분의 몇이에요? 재건축 몇 분의 몇이에요? 몰라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네. 몇 분의 몇이라고요? 왜 자신있게 말을 못 하시죠? 그냥 뭐, 아니면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아마, 네. 일부 제가 이 학원 물어보면 75%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아요. 4분의 3이죠. 4분의 3. 예. 그럼 그게 또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집합건물법에서 또 아파트 재건축 있죠. 재건축. 걔는 몇 분의 몇인 줄 아세요? 5분의 4예요. 5분의 4예요. 걔랑 또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 안 했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지금은 안 헷갈리지. 지금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조금 지나면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걸 헷갈리는 거 알아. 그래서 얘 3분의 1을 자꾸 4분의 3 이렇게 낸다고요.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2. 자, 왜 이제 이걸 3분의 2로 하느냐면 소유자에게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 일단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니까 아주 가중된 정족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소유자 이제 동의를 얻도록 하는 건 당연한데 축적 변경은 여러분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대량이에요. 수많은 필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필지인데 이걸 정족수를 너무 가중해버리면 4분의 3까지 가중해버리면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족수를 몇 분의 몇으로 한다고요? 3분의 2.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축적 변경 파트는 매년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축적 변경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는 축적 변경은 아예 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에서 12문제 중에서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12문제 중에서요. 한 문제 또는 2문제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축적 변경.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4분의 3 아니라는 거. 예.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 그럼 재건축 재개발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 뭐 결정하도록 하는가요? 좋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축적 변경도 축적 변경 위원회라는 걸 결성하도록 합니다. 이 축적 변경 위원회는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같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즉 무슨 이야기냐? 이 축적변경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이 말이죠. 자치위원회. 조합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에게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축적변경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합니다. 이 축적변경위원회는 위원 숫자가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에서 소유자가 몇 분의 몇 이상이 들어가야 되느냐?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법에서 왜 굳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라고 또 이렇게 2분의 1 중요해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만 자치위원회에서 축적변경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하는 이유는 소유자에게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자치위원회 성격을 갖는 조합과 같은 거예요. 축적변경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합니다. 근데 축적변경, 일반인들이 축적변경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우리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축적변경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공부를 하시는 우리들도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럼 이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회의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 몇 분의 몇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고요? 2분의 1 이상.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축적변경위원회의 뭐도 거치셔야 되느냐면 의결까지 거치셔야 됩니다. 축적변경을 실시하려면요. 그 다음 여러분 축적변경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누구예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뭐도 받으셔야 된다? 승인도 받으셔야 된다. 승인. 그래서 의결 거치시고요. 승인도 받으셔야 된다. 자, 예외적으로요. 그럼 이 절차 요건 세 가지는 당연히 엔드 관계입니다. 다 거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엔드 관계입니다. 다 거치셔야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 절차 요건을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번이 뭐예요? 의결. 그 다음 3번이 뭐예요? 승인. 거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원래는 세 가지 다 거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여기 네모친 부분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네모친 부분에요. 이제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 안에 그중 일부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지번 부여지역이 더 넓어요. 그래서 그중 일부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일부 토지들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어.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문화재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다. 자, 그럼 나머지 여기 부분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쭉 밀고 필지부터 새로 획정한다. 체계적 개발. 따라서 축적 얼마로 등록을 할까요? 500분의 1. 체계적 개발이니까 500분의 1. 500분의 1로. 자, 그러면 얘만 제외시켰다고 덩그러니 내버려 두게 되면 뭐가 결여가 돼요? 통일성이. 그래서 축척은 어쩔 수 없이 너도 축척은 변경해 주겠다 이 말이지. 500분의 1로. 통일성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척 어쩔 수 없이 축척은 변경해 줘야 되니까 이때는 절차 요건을 간소화해서 의결이나 승인은 거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또 하나가요. 자, 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자, X토지 있고요. Y토지 있어요. 지금 X토지는 500분의 1로 등록이 돼 있고 Y토지는 지금 600분의 1로 등록이 돼 있어. 예, 다른 합병의 요건은 다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축척이 다르니까. 한필지 성립 요건 완전히 충족 못 하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소등축, 지지지, 축척이 동일해야 되는데 축척이 다르면 얘 한필지 될 수가 없어. 도면 작성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합병하려면 축적 바꿔주셔야 돼. 뭐로? 그죠? 반드시 Y토지 600분의 1을 뭐로 바꿔주셔야 돼? 500분의 1로. 의미 아시겠죠? 합병하려면 반드시 600분의 1이 500분의 1이 600분의 1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면 역시 어쩔 수 없이 합병하기 위해서는 축적 변경 해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결과 승인은 거칠 필요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칠판은 축적 변경 부분은 지우지 마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